내 귀에 웃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작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가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작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촛불 문화제로 우리 박일 스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오늘 박일 스님이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말이지만 우리가 광장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촛불 문화제지만 우리 함께 광장을 지키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민 촛불 집회 637일차 우리 힘을 위한 행정국을 함께 제착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영원해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움직이는 담배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 맞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상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상자여 따르라. 기중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불법사도 철가라! 불법사도 철가라! 네, 우리 율동천사 나오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예.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사들 반대해, 사들 반대해, 사들 반대해, 우리는 사들 반대해, 우리는 사들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들을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사들 반대해, 사들 반대해, 사들을 반대해, 우리는 사들을 반대해, 우리는 사들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들을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 돼. 사들 반대해, 사들 반대해, 사들 반대해, 우리는 사들을 반대해, 사들 반대해, 사들 반대해, 사들 반대해, 우리는 사들 반대해. 최고다! 멋지다! 아, 멋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드 반대 율동을 노래도 좋고 율동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그 주장을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율동맘 율동선사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제가 오늘 저 집회 시작하면서 시를 먼저 또 한 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시 낭송. 어제 집회 때 우리가 5.18 기념 집회를 하면서 우리 박병주 선생님이 한국 근대사를 쭉 펼쳐오면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거기 조금 연관도 있고 오늘 우리 김동복 감사님이 좀 안 보이시는데 우리 감사님이 주로 많이 얘기했던 탑세기는 가라 있죠. 이 원래 시를 쓴 신동엽 시인이 1960년대인가 그때쯤 발표했는 시 껍데기는 가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이 시를 한번 낭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들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층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런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어떻습니까? 이 시 속에 어저께 우리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셨던 4.19 혁명 이후에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잖아요. 그 순수한 학생들과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회 현상이 그 순수한 시민들의 뜻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이 시인이 말하는 껍데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껍데기들이 다시 권력을 쥐는 이런 사회, 그리고 잠깐 나오는 동학,
동학령이라고 하죠. 우리 동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우리 순수 우리 운동 아닙니까? 예, 그러한 정신, 우리 민족끼리 통일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일어났던 우리 광화문 촛불 혁명이라고 하죠. 이 혁명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순수한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다시 한번 촛불로 불타올랐고, 그 광장의 열망이 지금 이 평화광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들이 정말 사회를 바꿔내고 적폐를 청산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날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또 껍데기들이 권력을 쥐고 껍데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밝은 빛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드도 정말 껍데기가 알곡처럼 주인인처럼 행세하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껍데기들, 국방 적폐들 몰아내야지 될 것 같다. 정말 그 촛불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이 껍데기들 다 몰아내야지 완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2탄 우리 박빙수 선생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제 집에 가서 제가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프린터로 뽑아왔거든요. 이거 보면서 좀 한 10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영삼 총재가 제명되는 부분까지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YH 사건 얘기했고, 그래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났는 게 김영삼 총재가 제명되는 게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날 제명되고 또 당원권까지 박탈돼가지고 국회의원 직마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민당에는 총재 권한 대행이라는 체제가 생기면서 그 총재 권한 대행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 있죠. 정진석이 말고 정우택이 아버지 정운갑이라는 사람이 그 김영삼 총재를 대신해서 신민당 총재 권한 대행을 했는데 어떻게 사주를 받았는지 냄새가 모락모락 났습니다. 냄새가 모락모락 나고 그 김영삼 총재 제명되는 탓도 있지만은 그 10월 16일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부산대학생들 1000여 명이 시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시민들이 동조를 합니다. 시민들이 동조하고 그렇게 10월 14일까지 하고 10월 14일부터는 또 마산에서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마 사태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각 학교에 휴교 조치를 하고 위수령을 발동하고 그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월 16일 날 강제로 진압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는 한 1000여 명, 마산에서 한 500여 명이 연행되고 일부는 재판을 받고 감옥 가고 뭐 그렇게 저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속으로 곰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서 10일 후에 박정희가 저 충남 당진에 삽교천 방조제 공사 준공 현장에 가서 그거 준공식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안가에서 시바스비갈 먹죠. 여대생하고 또
그때 그 사람 불렀던 가수 불러가지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가 김재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경 진압을 했는데 좀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이제 1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가로막은 사람이 차지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차지철이를 먼저 처치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죠. 그게 11.6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동네 사람 정승화 씨라는 분이 육군 대장인데 육군 참모 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살해되기 전에 이제 김재규가 정승화 총장을 불러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전두환이 그 당시에 합수본부장이죠.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자기 꼬봉들 데리고 이제 반란을 획책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12월 12일 날 기갑부대를 동원하고 한강에 기갑부대 탱크를 동원시켜 놓고 이제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 총장 공간을 급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인 최규하한테도 협박하고 해서 거의 정권을 12.12 사태로 정권을 거의 인수하게 됩니다. 예, 시국이 다들 저도 그 당시에 12.12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 그러는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불안한 가운데 이제 행은 바뀌고 이제 3월 달부터 서울에서 학생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 절정이 5월 10일 정도부터 각 대학에서 거의 나와서 3만여 명 이상이 시위를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서울역에 대학생이 시민 포함해가지고 대학생이 한 10만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제 대학생 지도부한테 기뜸을 합니다. 뭐 정보과 행사인지 뭔지 서울역에서 얼마 안 되는 지금 전철 정류장으로는 한 정류장밖에 안 되죠. 저 남영동에 효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효창공원에 공수부대가 지금 출근을 하고 호시탐탐 진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 24개 대학 서울의 24개 대학 학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공수부대고 뭐고 이대로 박정희 정권에 이었는 전두환 일당을 축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그렇게 서울역을 수호하자 했던 사람이 지금 뭐 작가하고 있죠. 유시민이라고 그 사람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이 있었습니다. 복학생인데 서울대 대의원 회의 대표회장이고 그 당시에 학생회장은 지금 국회 부의장인가 하는 저 자한당의 심재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며칠간 관망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수선한 통에 그래도 서울대 학생회장의 입김이 좀 세서 그랬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역 시위를 계속하자 그러는 걸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꽁무니를 뺐습니다. 꽁무니를 빼가지고 그거를 서울역 괴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날이 5월 16일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자정에 이제 계엄령을 발표하고 제야 인사들을 구금하고, 제야 인사는 뭐 하여튼 김대중을 비롯한 제야 인사들 구금하고 김영삼 총재는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 정치 일정 공개하고 계엄령 철폐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역으로 전두환 일당이 해가지고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5.18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광주에서는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시위들이 일어났죠. 5월 18일 날 또 전남대 정문 앞에서 전남대학생들, 조선대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데 이제 시민들도 합세하고, 그래서 5.18이라고 부르는데 5월 18일 날부터 시위를 했는데 5월 19일 날 정교사 광주에 가면은 전투교육사령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파생방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후반기 교육, 논산에서 교육받고 후반기 교육받는 부대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 가지고 전투교육사령부라고 합니다.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이제 그 시위를 경찰이 힘이 붙이니까 이제 정교사 장병들이 시위를 진압이라기보다는 뭐 좀 그 시위에 관여를 하고 좀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전두환 일당이 거기에 24단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24단장이 박준병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24단 병력이 또 갔는데 이 사람들도 크게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24단 병력이 또 시위대를 전두환 일당들이 봤을 때는 못 막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이제 공수여단을 보냅니다. 구공수여단을 보내고 공수부대 뭐 낙하산 그래가지고 베레 못 쓰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약간 뭐 정예병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포악하고 이게 또 훈련을 상관들한테 훈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게 되고 21일 날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 공수부대원들이 시위 군중을 향해서 발포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그게 20일 날 먼저 발표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있는데 사실 20일 날 먼저 발표했다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고 그 발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위 군중들도 이제 시민군이 돼가지고 각 경찰서에 가서 무기를 탈취하고 해가지고 이제 군인하고 맞습니다. 맞쓰는데 일시적으로 군인들이 작전 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전남도청 금남로를 비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3일 날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교사 사령부의 장병들하고 공수부대 군인들이 서로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사격하게 됩니다. 그때 군인이 11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군인 또 보니까 이제 다 같은 군인이니까 거기가 송암리라는 마을인데 그래 자기네들끼리 죽여놓고 나니까 이게 답답하고 뭐 하니까
그 마을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 청년들 4명을 사살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포갑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당시에도 이제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어가지고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상황이 미국에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주한 미 대사가 글라이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시인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시인을 하면서 명시적인 사과는 아니고 사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5월 27일 날 이제 이게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26일 날쯤 이제 시민수습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제 계엄군하고 여기에 하여튼 행정관료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시민수습위원들이 현상유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도 그거를 계엄군 쪽에서 안 받아들여 가지고 전남도청 진입작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남도청 진입작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광주 민주항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전두환이는 이제 자기 세상인 듯 보안사령관에서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임을 하고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박충훈이라는 허수아비를 생겨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킵니다. 시키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서울에 보면 시기에 이 정치 지도자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좀 군부한테 유신철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심해서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음 정권은 세 사람 각자가 자기가 다음 대통령을 맡아놓은 줄 알고 이 전두환이를 견제를 못한 겁니다. 전두환 일당을.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사의 비극인 5.18이 그렇게 처참하게 시민들을 살육하고 마감이 됩니다. 그 당시에 참상 같은 거는 요 소달구지에 사람 시체를 끌고 가서 아무데나 안매장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지금 와가지고 정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는 그 여성들이 여기 가두방송했는 여성뿐만 아니라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계엄군들이 성폭행하고 죽이고 이랬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진상조사해가지고 처벌하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38년 전에 일어났던 5.18의 상처가 아직도 씻기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앓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폭행 당했는 여학생 중에 한 명은 출가해서 여성이 됐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경북대생이 죽었습니다. 58살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대학교 80년 당시에 대학교 신입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5.18 광주항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도 학생들은 5.18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그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뭐 이랬습니다. 갑자기 경국대생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그런 대구에서 하물며 대구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대구 보안대에 잡혀가서 고문받고 하다고 또 그 녹색 사업이라 그러죠. 운동권 학생들 강제 징집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군대에 가가지고 고문 구타해서 이 사람이 하도 맞고 고문당하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군대 생활을 못하고 의병제대를 하고 그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하고 일용직으로 우리말로 하면 노가다죠. 노가다 해가지고 뭐 하루 하면은 뭐 이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단칸방에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하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58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5일인가 지나가지고 집 주인이 가서 발견해가지고 신고하고 뭐 이렇게 장례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두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저기 동부, 러시아 이런 데 가면은 도시마다 있는 게 무명용사를 기리는 무명용사 탑입니다. 대통령, 뭐 정부 고위 관료 이런 탑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저기에 국립묘지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도시마다 무명용사에 그게 뭔가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들은 시민들 다가 떠받들고 감사하고 늘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무명용사 탑이 있습니다. 우리도 각 도시마다 정말 민주화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쓰러져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무명용사의 탑, 충원탑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김천에도 충원탑이 있는데 저 자산공원이라는 데 있는데 시민들 별로 안 가죠. 그 김천역 근처에 여기에 시립도서관 있는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이런 무명용사의 탑,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공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사람이 나오고 대중을 위해서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 재미있어지려고 할 때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예, 시리즈로 이어서 조금씩 잘랐어요. 예, 광고로 듣고 와야 되거든요. 광고. 예, 우리 대책위의 김종희 팀장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으로 평화활동차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에 도착하면 첫째 날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에 오늘은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왜냐면 공항에서 일본 공항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대요. 이게 우리 김천에서 이렇게 평화활동하고 있는 게 뭐 어떻게 전해졌는지 평화활동하러 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박희주 전 의원님도 우리 갈 때 공항에서 그렇게 조사를 좀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공항을 들어가는데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가는 바람에 오늘 첫날 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무사히 숙소에 잘 도착했고 앞으로 한 열흘간 일본에서 평화활동 잘 하고 돌아오겠다고 우리 시민 여러분 광장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네, 우리 박병주 선생님 말씀 정말 조리 있게 잘 해주시는데 다음 내일 또 이어서 계속 조금씩 시대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죠? 드라마보다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도 그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주로 라디오를, 뭐 요즘은 TV 볼 시간도 잘 없잖아요, 그죠? 라디오를 주로 듣는데, 라디오에서 보니까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CBS 그 뉴스를 저는 자주 듣거든요. 매일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방비리, 지금까지 그 국방비리 그 5대 비리를 이렇게 나와 있는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 나왔는 국방비리들, 우리가 뭐 이렇게 들었던 비리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제 한 5대 비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국민방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도 이게 뭔 말인가 몰랐는데, 인터넷에 조회해보면, 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 당시에, 1951년도, 우리 한국군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일사후퇴를 하잖아요, 그죠? 전쟁 초기에 막 순식간에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남한 전역을 이렇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국군을 더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일사후퇴로 뒤로 이제 또 후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군인을 모집하려면 청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청년들을 국민방위군이라고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한 5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럼 이 못하는 지금 말하면 약간의 입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좀 되는데, 예비 전투력으로 이제 갖추겨서 모집을 했는데, 군대에서 모집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짜가지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 돈을 내려보내면 중간에 뭐 국방장관이다, 뭐 밑에 군 장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떼먹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밥 줬다고 막 서류 꾸며가지고 다 띵가면, 그래서 5만 명 가까이가 아사를 굶어서 죽었답니다. 또 동사에서 죽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군대 장교, 중간 간부들이 대한청년단이라고 극우 세력들이 군의 간부들을 했는데, 얘네들이 중간에서 다 뺑땅을 쳐고, 그걸 또 어떻게 하냐, 이승만한테 상납을 합니다. 상납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해서 부통령이, 그 당시 이시영 부통령이가 사임을 하고, 국방장관도 사임을 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돼 있던 장교들 5명에 6명을 바로 총살을 시킵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총살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도 감옥에 가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큰 돈을 이승만 정권에 뇌물로 들어갔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나왔던 게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속으로 못 가는 고속함. 고속함인데 고속으로는 못 간답니다. 이게 좀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엑셀레이터 올리면 고속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배가요. 배가 옆으로 간답니다. 옆으로. 고속으로 못 가는 고속함 사건이 있었답니다. 입찰을 할 때, 이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야, 이게. 이게 2001년도인가? 근데 STX 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STX 조선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STX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었죠? 원래는 방산업체가 아닌데, 급하게 방산업체를 등록을 해서 이 고속함을 수주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방산업체도 아닌데, 뭔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속함이 고속으로 갈 수 없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했답니다. 이 사건이 두 번째로 국방 5대 비리에 들어가고, 세 번째가 잠수 못하는 잠수정. 잠수정이 잠수를 해야지 그 목적이 있는데, 잠수를 못합니다. 잠수하면 물이 돼가지고, 이것도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리를, 잠수함이 한 대 건조한데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잠수함이. 이 잠수함을 수주를 했는데, 뭐 실제로 잠수함은 물에 잠수를 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잠수 못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네 번째가,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율곡비리.
들어보셨습니까? 율곡비리. 저도 이 뉴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쭉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전투기 있잖아요, 그죠? 전투기하고 군에 대한 모든 그것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예요. 오랫동안 해갖고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쭉 오던 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까지 오면서 이게 1994년도에 터졌던 건데 32조가 비리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비리였습니다. 예, 율곡 비리. 이 율곡 비리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 국방 비리가, 이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서. 총알이 안 나가는 소총. 총알이 안 나가는 소총. 그리고 총알을 못 막는 방탄복. 이 총이 타격하면 총알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총을 쏘면 반동이 심해가지고 총이 다 부서진대요. 그래서 총알이 안 나간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장병들한테 주고 국방의 의무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전쟁이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총알이 잘 안 나가서 다 부서지고, 그리고 방탄복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뉴스에서 본 기억이 총알이 뚫고 들어갑니다. 방탄복을 입었는데 이거를 우리 장병들, 우리 아들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나라에 보낸 이 아들들한테 입혀서 근무를 시킵니다. 만약 유사시 돼가지고 이 방탄복에 총을 맞으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국방 비리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은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밝혀진 것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저는 엄청나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드 국방 적폐들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다면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방 비리들도 난 이 랭킹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우리나라 적폐 중에 적폐, 이 군사 문화를 쭉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고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참 뽑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스몰 스텝이라고 한술만 떠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막 입맛 없고 그러면 어른들 가잖아요. 한술만 떠봐라, 그죠? 한술만 뜨면 두 술 뜨게 되고, 예, 그렇다면 기운도 나가잖아요, 그죠? 뿌리가 깊고 깊지만 우리가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한다면 언젠가는 그 큰 뿌리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 사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힘 조금씩 모아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사드도 뽑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제인데 또 문화 행사가 없어서 안 되겠죠. 우리 항상 우리 광장에서 힘을 주시는 우리 한성우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과 함께 노래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병주 선생님과 장재호 국장님의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할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완시켜 드리고 또 가서 또 편안히 주무셔야 또 내일 일하시고 싸대 나오시겠죠? 조영삼 열사 아시죠? 그분의 죽음에 사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 다음에 5.18로 인해서 무참히 죽어간 그 맑은 영령들, 그분들과 조영삼 열사, 그분을 추모하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사드 전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다음에 절대 우리가 조영삼 열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우리가 활동할 그런 거를 만들고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추모곡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말아야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되면 다시 걸 서러워 말아요.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패 장작패. 어디로 갔을까. 길 잃은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힘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되면 다시 일걸 서러워 말아요. 예, 편하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또 아름다운 율동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음도 또 그 사람 이름을 잊었지만 우리가 절대 이름은 잊지만 그 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영삼 여사님, 그 다음에 호국영령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로니에는 이고 있겠지. 눈물 속에 봄비가 흘러오는 임자이는 술잔에 얼굴.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잎이가 나 지금도 마로니에는 이고 있겠지. 그대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패 장작패.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잎이 일어나
사드 빼! 당장 빼! 당장 빼! 고맙습니다. 예, 항상 투쟁의 열의가 이 광장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한성원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우리 율동맘과 율동천사 앞으로 모시고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주세요. 율동 아시는 분 같이 해주세요. 모두가 잠입은 고요한 아침에 입가에 미소를 가득히 안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도 가볍게 그댈 향해 걸어가는 나의 하루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설레이는 내 맘을 안아요.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웃어요. 예전에 우리는 멀게만 느껴져 만나면 서로를 어색해 했었죠. 익숙해진 보다 고마움이 더해요. 그댈 위해 살아가는 나의 하루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설레이는 내 맘을 안아요.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웃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우린 행복합니다. 앵콜 내일 받겠습니다. 내일. 네, 아까 우리 한성우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조영삼, 고 조영삼 열사. 항상 잊지 마시고 사드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고 조영삼 열사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사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로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의 유언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 가고 평화로라! 예, 고맙습니다.